여러분들은 고기를 안 먹고 며칠이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먹어요. 그치. 점심시간에 병원 식당에서도 그 메뉴에 고기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원장님 그냥 컵라면 드시는 게 나을 거예요 막 이렇게 미리 알려주잖아요. 고기에 대한 우리들의 집착, 맹신, 편견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힘내려면 고기 먹어야 된다. 그리고 고기 없으면 반찬 없다. 풀만 먹으면 쓰러진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몇몇 운동선수 중에는 채식으로 식이를 완전히 바꾼 후에 더욱 기량이 향상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시죠? 자타공인 최고의 보디빌더잖아요. 이분도 수년째 채식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한때는 엄청나게 고기를 먹었지만 이 육식을 해야 남자다워지고 강해진다 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에 기반했던 게 아니라 마케팅에 의한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전설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지금 아마 5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째 채식을 하면서 체중도 정말 많이 줄었는데 훨씬 더 건강해지고 고혈압과 관절염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운동을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씩 하는데 채식만 하고도 에너지가 더 넘치고 기량이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해요. 그 외에도 이제 채식을 하는 운동선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고 나까지 풀만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두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음식을 먹던지 본인의 선택인데요. 성인에서는 이 육류의 섭취량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다라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1976년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 상태를 수십 년간 쭉 기록해서 조사한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무려 13만 1,342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서 이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 고기나 육류 이런 거를 10%만 늘려도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8%나 증가하고 반대로 이런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 사망률은 10% 정도 감소하고 심장성 사망률, 이제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6,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이 포화지방을 가장 많이 섭취한 집단은 인지 능력의 하향 곡선이 가파르고요. 채식주의자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2배나 높고 심장병, 암, 당뇨 같은 다른 만성질환과도 유사한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육류를 적게 먹은 집단은 제 나이보다 6살이나 젊은 뇌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솔깃하죠? 그렇다면 이 고기의 어떤 면이 이렇게 건강을 해치냐?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의 섭취가 뇌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과도한 육류 위주의 식단은 혈압이나 중성지방 혈중 수치를 높이고요. 혈관의 이 만성염증 상태를 일으키면서 뇌로 향하는 산소의 흐름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혈류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이 뇌세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혈관 질환이나 뇌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영양학자 대부분이 하루 섭취 열량 가운데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 식물성 식품 위주로 먹고 포화지방으로 섭취해야 되는 열량은 하루에 5% 이내로 제한할 것, 그리고 동물성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기농 식품을 권장을 하는데 양으로 따지자면 포화지방도 13g, 굉장히 적거든요. 이게 양으로 따지면 베이컨 3조각 정도라고 하고요. 고기를 먹게 되더라도 이 사료를 먹인 고기가 아닌 풀을 먹은 고기를 섭취하는 게 낫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치매와 인지력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장수 식단 하면 지중해식 식단을 꼽잖아요.
구성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채소, 콩, 과일, 통곡물, 견과류 이런 식물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 공급원은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고기는 정말 최소한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정도로 짜여져 있어요. 고기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걱정된다?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육류가 식물성 식품에 비해서 우등하다, 월등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아마도 이 단백질이나 비타민군 그리고 철분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식물성 식품에도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현미밥이나 콩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고요. 상추나 브로콜리 같은 이 녹색 채소 물만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한 6g 정도 들어있는데 아몬드 4분의 1컵에는 단백질이 7.5g이 들어가 있고 두부, 우리가 흔하게 정말 슈퍼에서 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고단백 식품이죠. 100g당 단백질이 9g가량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부에는 마그네슘이나 구리, 아연, 비타민 B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오트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트밀은 으깬귀리예요. 이 오트밀 2분의 1컵에는 단백질이 7g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섬유질도 풍부하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비타민 B12에 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교과서 보면 극단적인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영양소 하면 비타민 B12라고 했었는데 이 영양소는요, 원래가 흙에서 사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비타민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란 식물에는 나름 풍부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채소들이 비옥한 토지에서 자란 채소가 별로 없고 거의 하우스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인 살충제나 제초제, 비료 이런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미생물에 사는 토양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서 이 채소류에도 비타민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내장이나 근육, 어패류, 유제품 등에 주로 이제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우유나 요거트 같은 이런 유제품까지 제한하는 채식주의자들에게는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이긴 해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만약에 신경계 손상이 나타나면 나중에 이걸 따로 보충해도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엄격한 채식주의를 하시고 계시다면 비타민 B군이 보충된 시리얼이라던가 두유, 콩고기 같은 거를 따로 섭취하시거나 이게 어렵다면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채식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채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완전 채식을 하는 걸 이제 비건이라고 하고 고기만 안 먹는 걸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름 조금씩 섭취하는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먹는 거는 또 락토 베지테리언. 유제품이나 달걀은 먹는다라고 하면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비건일 경우에는 비타민 B12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서 필요시에는 보충제로 복용을 하시고요. 철분은 이 육류나 동물성 식품보다 아무래도 이제 체내 흡수율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육류를 거의 안 드실 경우에는 철분제를 따로 보충을 하면서 비타민 C 같은 철분 흡수를 높이는 영양소를 챙기면 되겠죠. 물론 음식과 건강과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유튜브 제목에서 많이 보이는 것처럼 이거 먹으면 당뇨약 필요 없다, 이거 먹으면 암 걸린다,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지만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그런 정보가 일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작 그걸 나에게 적용을 하기에는
안 맞고 또 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본인이 빈혈이 만약에 심하거나 항암 치료나 다른 지병으로 치료 중인 환자거나 아니면 이제 임산부들,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엄격한 식단 관리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치의 선생님이나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육류 섭취를 꼭 해야 하는지, 고기 안 먹고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식단에 관해서는 100%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 관리에 제 얘기는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